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재벌이 바친 돈이 본질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과 강요죄라는 죄명으로 시그머니 꼬리를 감췄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방금 들으셨듯이 지난번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공격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 영역이고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공소장에 대통령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가 하나 더 있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요. 아직 사건 관계인의 수사 종료가 안 된,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관련 사실과 함께 피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죠.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감당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저에 대한 배려 차원의 걱정을 하셨어요. 반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제가 입을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감내를 하겠다. 자, 이 논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운갑 실장.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의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왜 사문화된 법이 되느냐.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여론 속에서 모든 게 마치 아닌 것들 또는 뭐 범죄가 입증되기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그렇게 결정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 속에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이 정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뭐 당신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알 권리 문제와 예를 들면 화폐의 이 시점이냐.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그렇다면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들 또는 국회에 대해서 충분한 좀 소통을 가졌더라면 그 같은 본인의 의도하는 바에 대한 이해심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차제했으면은 향후에 어떤 모든 사안에서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나름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정의당도 유감이라고 하고 참여연대는 반대한다고 하고 네. 추미애 장관 쪽에서 보면 좀 이번에 상당히 모험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모험이라고 봐야죠.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 방법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다. 잘못된 관행이다. 그런데 그 관행을 본인도 사실 즐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이 진지하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겠다. 예.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행사소속법이라든지 현재 국회법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정언감정법이라든지 반드시 국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하자면 안 되는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국회가 가져가더라도 이 시점 내에서는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좀 진일보된 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를 한다.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일이고 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런 부분인데 관행을 가지고 내가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밑에 참모진들이 반대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이유가 뭡니까? 참모들이 반대한 의견들을 묵살해 버리고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있는 권한을 사실은 본인이 감내한다라고 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거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의식이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법무부가 해야 될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말하자면 그런 통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결국 이제 이거 세 문장을 말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반대로 조목 비판해 보면 일단 이게 첫 번째 뭐라 했냐면 비공개가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들고 있는 법무부 훈령 6조도요. 원칙은 이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단 이게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비공개고요. 그다음에 미국 판례도 보면 국가 안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법에도 이게 공정한 재판이나 국가 안이. 근데 이 공소장은 정권의 안위를 위험하지 국가의 안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따라서 원칙이 공개라는 거는 모든 훈련까지도 똑같다는 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결국 이제 국정농단 때와 다르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내로남불로 봐야죠. 내로남불.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도 있었지만 그렇게 형사재판도 3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최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이후 15년 동안 이게 모든 게 공개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게 됐냐. 지금 이 사건부터 이게 내로남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려는 내가 감내한다 이랬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이게 책임물이 된다 봐요. 결국 이 국회법의 자료 제출 요구도 어기고 따라서 저는 정치적으로 해임건이라든지 정치적인 책임도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 책임도 반드시 이게 물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특정한 공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마무리된 즉 이제 이거는 피의 사실은 아니죠.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그걸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15년간 이상 관행이었고 지난 정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 공소장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공개하지 않는다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금 주장 자체는 명분이 없고요. 더 우려되는 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수 여론의 국민들은 또 이거 왜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되면 또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차라리 원칙대로 그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또 정당하게 반박해서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되는지 지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과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민주사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이 결정 자체는 좀 매우 유감입니다. 예, 근데 야릇한 게요.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뭐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지금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에 공무원은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뭐 공자 말씀인데 공소장에 굳이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저도 이게 공상 전문은 안 봤지만요. 아마 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선거 개입 그 발언이 있잖아요. 열린 우리랑 이게 이겼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이게 탄핵 소추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조사 진박 이것 때문에 실형 2년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청와대는 가장 이 권력의 본산으로서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을 좀 더 가중해야 된다. 일반 공무원보다. 이런 게 의미로 검찰이 그걸 둔 게 아닌가 이렇게 것 봅니다. 같다. 예. 김한기 변호사는 혹시 어떤 이유로 대통령을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검찰은 일단은 본인들의 어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소 사실은 그냥 피고인들이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라 자체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지만은 뭐 특별히 뭐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집어넣어서 더 가중된다. 사실은 이거는 검찰의 생각이지 그냥 헌법에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금지 이건 법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예. 공소 사실과 무관하게 약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만났지요. 그래서 그 회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나고 나와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말씀 하셨나요? 총장님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아니 좀 이따 제가 여기 늦어서 네.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나요? 직접 모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냥 그때 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정갑시장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그 20년 만에 장관이 대검을 찾아갔다는 예.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저는 저기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어떤 조직 간의 충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그 좋아 보일 리가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그걸 찾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협조하고 소통하자라는 메시지를 장관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관계성에서 보면은 장관한테 미리 가서 보고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직접 찾아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어떤 독단적인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사전 보고나 어떤 그 틀 안에서 좀 같이 협의하면서 움직이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추 장관이 굉장히 정무적 정체로 강하게 시사성을 줬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20년 만의 움직임 자체가 왜 그게 했고 또 향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소강국면 속에서 서로 어떤 소통을 하자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예. 차후에 또 복선을 깐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김영주 의원, 추미애 장관이 간 것은 이제 서울고검에 법무부 기자실 이렇게 만들어서 네. 거기 간 김에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갔다고 했는데 네. 두 사람 만나서 좀 직설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두루뭉술이하고 넘어갔을까요?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제 장소에 왔으니까 너무 또 그 장소에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모른 척하고 안 가기도 좀 먼 한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방금 우리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대화 속의 독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변인실이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 나는 그 사무총장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나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좀 압박을 하면서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검찰총장을 물러나라 하거나 완전히 그렇게 푸시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서로 간에 좀 약간의 어떤 긴장감 있는 소통을 이어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지금은 잠시 그 소강 상태, 휴화산, 쉬고 있는 게 화산이지만 4.15 총선 이후는 활화산처럼 완전히 대폭발, 대충돌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사는 받고 기소 여부를 결정 안 한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첫째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울산 사건의 수사 보고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15번 보고받았는데 또 이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6번 보고받았는데 이분들에게 아직 피의자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건영 실장이 대통령께는 보고 안 했는가, 또는 이 동기가 대통령이 30년 직인 송철호 당선 이거는 아닌가, 이런 게 만약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 비서실의 부실장도 장소에 관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만약에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까지 서면 조사든 조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게 대폭발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앞으로는 이게 그 지금 잠시 소강 상태지 결국 이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김한기 변호사. 네, 사실 서울 고검의 법무부 대변인실이 이제 생긴 것은 사상 처음이니까 사실 대검과 서울 고검은 바로 뭐 걸어서 2, 3분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냥 법무부로 돌아간다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불편한 관계를 또 뭐 의혹 비슷하게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보다는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는 뭐 어떤 보통은 장관의 지휘 입장에서 한번 뭐 방문한 목적 그런 어떤 모습을 비춰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계속해서 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수사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냥 원칙적으로 수사하고만 있다. 이런 모습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